반갑습니다. 저는 장창준이라고 합니다. 제 네, 얘기 잘 들리시나요? 잘 예, 들립니다. 예, 예. 어, 국가안보 전략이 나오고 나서 참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공통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밀리고 있다라는 것은 뭐 누구나가 다 이제 동의가 되고 있는 것 같고 NSS 내용에도 충분히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김장민 선생님 발표나 우리 손정은 선생님 발표나 그런 문제 의식에 대해서 저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좀 몇 가지 좀 논점을 좀 분명히 하기 위해서요.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김장민 선생님 발표 관련해서 뭐 토론을 이렇게 특별하게 많지는 않은데 좀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트럼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아까 이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해외 전쟁에 반대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군축론자이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과연 트럼프를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을까 하는 좀 문제 의식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김장훈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이 전쟁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오히려 전쟁으로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번다면은 그러한 전쟁을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김장현 선생님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트럼프가 해외 전쟁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는 전쟁,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해외 전쟁 자체를 반대한다. 좀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는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또 하나는 군축론자라고 하셨는데 과연 트럼프를 구축론자로 할 수가 있을까? 이번에 우리 그 팩트시트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우리 국방비를 올려가지고 미국 무기 사라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 이제 군비 확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러니까 일면적으로 드러낸 몇 가지 현상을 가지고서 좀 트럼프를 규정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 좀 배어 나와 있는 좀 본질적인 문제 이런 걸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해외 전쟁을 반대한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문제 의식과 트럼프가 군축론자라기보다는 오히려 군비 확장론자라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었었고요. 어, 이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은 저는 이번 NSS에서 저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그 목차 구성에서 글로벌 차원의 언급 자체가 목차에 구석에서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전략에서 원칙과 우선순위를 말한 다음에 바로 지역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주 지역, 아시아 지역, 유럽, 중동, 아프리카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런 지역적 접근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그러니까 NSS에서 다루어야 되는 글로벌 차원의 내용이 아예 누락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NSS의 가장 큰 특징이 글로벌 차원의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는 것과 우리 선생님께서 많이 강조해 주신 북한, 조선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이 두 가지를 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글로벌 경쟁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글로벌 차원의 언급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언급이 없었다. 좀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글로벌 차원의 언급 자체가 누락된 것을 글로벌 차원의 패권을 포기한 것이냐라고 해석하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자기한테 좀 불리하거나 말하기 어려운 것들은 그냥 건너뛰어버리는 이러한 트럼프의 특징이 이번 NSS에서도 그대로 반영돼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좀 손정목 선생님의 발표문에 대한 토론으로 넘어간다고 한다면은요. 그러니까 저 역시나 대서양 동맹이 붕괴되었다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중동과 아프리카 이런 데서 차근차근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 발을 빼겠다. 뭐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은 저도 동의가 되는데 다만 이제 이러한 접근을 소위 말해서 이제 약간 중남미 중심 그러니까 이제 저기 아메리카 대륙이죠. 아메리카 대륙 중심의 강대국 전략으로 전환되었고 전 세계적인 글로벌 패권 유지 전략이 포기되었다.
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점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1급 패권주의 전략이 그대로 전속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글로벌이라고 하는 이 대목 자체가 약간 그러니까 이 NSS 자체에서 빠진 것인지 아니면은 공개된 NSS에서 누락이 되어 있는 것까지는 모르겠으나 그러한 내용 자체가 이번에 발표된 것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좀 착시 현상을 주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또한 이제 공개된 데서도 좀 착시 현상을 주는 착시하게 만드는 이런 대목들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엘리트들은 전 세계에 대한 영구적인 미국 지배가 우리 국가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확신해 왔었다.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패권 유지하는 것이 이제 그대 최선의 이익이다라고 확신이 왔었는데 그러나 미국의 지금까지 엘리트들은 근본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했다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을 보면은 트럼프는 글로벌 패권 전략에서 좀 이탈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이제 이런 뉘앙스를 주는 이런 대목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는 지금까지의 미국의 안보 전략이 국, 국가 이익 정의를 지나치게 확대해서 거의 모든 국제 문제를 다루어 왔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판은 미국의 핵심 국익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강조점이 옮겨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지금까지 미국의 정책은 모든 지역 모든 곳에서 모든 이익을 다 추구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고 앞으로는 특히나 이 트럼프 정부는 핵심 미국 트럼프가 설정해 놓은 핵심 국익에 초점을 맞추겠다.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 보고서에서 제시된 원칙에서 저는 국가 이익의 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이익을 재정해야 된다라는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왜 트럼프가 국가 이익의 재정의를 강조했을까? 라고 놓고 보면은요, 저는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표현이 보고서 안에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에 집중하려는가에 보면은요,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문장이 저는 이번 보고서의 핵심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은 어떤 국가도 우리의 이익을 위협할 정도로 지나치게 지배적인 위치에 오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패권 유지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패권을 흔들 수 있는 어떠한 나라가 지나치게 미국의 이익을 위협할 정도로 지나치게 지배적인 위치에 오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라는 것은 1급 패권을 유지하겠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보고서 안에도 담겨져 있다. 다만 이것이 이제 그 보고서의 체계에서 강조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소수라는 과정에서 녹아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좀 안 보이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누구나가 다 동의하겠지만은 미국의 이익을 위협할 정도로 지배적인 위치에 오르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죠. 저는 그래서 이번 트럼프 NSS 역시나 중국을 가장 중요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저는요. 일단은요. 그래서 이런 대목들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요즘 제1도련선이라는 말이 참 미국의 보고서 곳곳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제1도련선 어디에서든 침략을 차단할 수 있는 군사력을 구축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물론 미국 군대가 이 일을 혼자서 할 수 없다. 뭐 한국,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긴 합니다만은 제1도련선 어디에서든 침략을 차단할 수 있는 군사력을 구축할 것이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이 보고서를 소위 말해서 이제 2010년을 전후해서 피보트 아시아라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군사력과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을 아시아로 집중한다, 즉 중국으로 집중한다. 인데 지금은 이제 많은 우리 손전모 스님도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이제 하신 걸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피보트 아시아에서 피보트 남미로 무게중심이 바뀌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기는 어려운 문제다라고 봐요 저는요. 그러면 이제 남미는 그러면 왜 우선순위로 부상하고 있느냐? 저는 이거는 일단은
뭐 바이든 때도 그렇고 트럼프 때도 그렇고 유라시아 대륙에서 지금 패퇴하고 있죠. 유라시아 간 유럽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뭐 우리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년 상반기에 정전협정이 맺어질지도 모르는 뭐 이제 이런 이제 상황들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러우 전쟁에서 패배했죠. 여기서 탈피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올해 확인되는 것처럼 뭐 관세 전쟁에서건 뭐 무역 관세 전쟁에서도 지금 밀리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죠. 저는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가 지나치게 악화되는 것은 당장은 막아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처한 조건에서 남미라고 하는 가장 손쉬운 지역을 선택해서 우선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좀 숨고르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벌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남비 지역이 우리 손정모 스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던 것처럼 지금 남미 지역은 중국과의 대리전이 사실상 지금 수행되고 있는 곳이죠. 결국 중국과 직접적인 대리선을 긋기에는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남미 지역에서 일단 먼저 중국과의 대리전을 치르면서 숨고르기를 하고 역량을 키워서 다시 중국과의 어떤 대결 전선을 구축하려고 하는 좀 이러한 흐름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요, 이번 NSS는 미국이 글로벌 패권 국가에서 지역 패권 국가로 자신의 수출의 위상을 낮추는 것을 선언한 이런 보고서가 아니라 신냉전 대결의 장기화를 선언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빠르게 중국과의 대결 전선을 긋고 승리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숨고르게 하는 차원에서 남미에서 먼저 좀 전선을 그어서 남미에서부터 다시 좀 질서를 정비해 나가는 이러한 과정의 맥락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덧붙인다면 이제 조선이 언급이 없는 문제를 이제 비핵화가 목표가 폐기되었다라고 이제 손정무 선생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비핵화 목표의 폐기라고 단정 짓기에는요 오히려 반론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미 팩트시트가 되었고 여러 한미 합의에서 북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가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 감안을 하면은 과연 트럼프 정부가 조선에 대한 정책에서 비핵화 목표를 폐기했는가? 저는 폐기했다라고 명기하기도 어렵고 비핵화를 추진한다라고도 명기하기 어려운 딜레마적 상황 때문에 그냥 조선에 대한 언급을 회피한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비핵화 목표가 폐기되었기 때문에 조미대와 대결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내년 3월 군사연습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세 전망은 좀 너무 지나치게 좀 앞서가는 정세 전망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이 정도로 좀 제 토론 마치겠습니다.